출산하고 다시 나갈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방송국을 한 달 정도 몸조리 하고 나가겠다.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일을 끝나고 이제 오는데 정말 저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발언 있잖아. 그때 너무 서러웠어. 가면 되나요? 나를 봐야지 어디를 봐. 자리 빨아놓으니까 지금 얘가 뭐 하는 덴가.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카페 차리셨어요? 무려 카페 이름이 퀸즈 카페. 퀸즈 카페. 키즈 카페 아니고 퀸즈 카페. 너무 멋있다. 그치, 퀸즈 카페. 우리를 위한 카페인 거죠.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이야기 좀 해보려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준비하시고. 그럼 카페니까. 이거 다 마셔야 가요? 이거 뭐야? 아니 원래 우리가 좀 손이 크기로 유명한데 그쵸. 이렇게나 많이 준비할 줄 몰랐어. 이게 지금 뭔지 근데 이거 따뜻하다. 사실은 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거 뭐예요? 백향과예요. 백향과. 과일 지금 과일 씨죠 이게. 청으로 해서 차를 만든 거. 좀 따라주세요. 이게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 지금 우리 만들어준대요. 일 끝나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잖아요. 자, 무겁다. 일단 어머. 씨앗이 나구나. 이거 씨앗도 먹어도 돼요? 네,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맛있겠다. 개구리 알인 줄. 개구리라고. 개구리 알인 줄. 새콤하겠다. 일단 한번 마셔보고. 좋아요. 짠. 여기 또 짠이에요. 맛있네. 맛있어요? 새콤하면서 달고 씨앗이 씹히니까 다 마실 때까지 못 나가는 거야. 다 마시면 녹화 종료. 오늘 저희가 워킹맘으로 어떻게 살아냈었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살아냈었는지. 그렇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짠하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시절을 다 보냈지?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정말 그렇죠. 올해 애가 몇 살이죠? 17살인데 17살. 그러니까 벌써 17년이 된 거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저도 1년 있다가 애를 낳는데 34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50이에요. 나이부터 다 오픈하고 시작하는 거구나. 괜찮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어때?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48인가? 나이도 몰라. 언젠가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 나이 한 그쵸. 번씩 이렇게 변경하면서 가물가물한데 저도 아이가 3살 때부터 일을 했고 아이가 지금 이제 15살, 16살이니까 12년, 13년 워킹맘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뭐 애 낳기 전에도 일을 했고 우리는.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도 10년 정도 일을 했고 3년 잠깐 공백이 있었고 이제 애 낳고 이제 3년 있다가 키우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사회생활하면서 그쵸. 12년, 13년째 이제 워킹맘을 하고 있는 거지. 비슷하죠. 우리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결혼도 조금 늦게 했고 그때 당시에 노산이었죠. 그렇지. 조리원 갔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 맞아. 지금 뭐 34세 애 낳으면은 굉장히 빨리 낳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노산 취급 받으면서 특별 대우 받으면서 그치. 특별 관리해줘야 되는 나이 많은 산모여서.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면 다 젊은데 저는 이제 막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렇긴 했었어. 그래서 힘들긴 애를 했었어. 안고 뭐 이렇게 모유 수유하고 늘 들쳐 업고 다니는데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조련 나와서 아파트 놀이터 이렇게 갔는데 나 혼자 이렇게 울고 있는 거지. 왜? 너무 힘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애가 그치. 잠을 안 자고 밤새 우니까 저희 저희 애는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놀이터 안에는 20대 그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너무 체력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30대는 지금 뭐 날아다니는 나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그쵸.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그때를 보면 그때도 나는 너무 팔팔할 때였구나. 가장 젊을 때였죠. 그치.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2돌 지나서까지는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팡 혼자서 다
애를 케어해야 됐던. 어떻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힘들어나 잠깐 좀 쉴래라고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쵸. 오롯이 이제 혼자 애를 다 케어했던. 그래서 이제 그때 한 3년 정도를 혼자 온팡 애를 키우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갔더니 기가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 재우기 전에 내가 먼저 맨바닥에 머리 대고 자고 있고. 맞아, 그치. 체력이 너무 이제 고갈이 돼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네. 또 일하겠다고 또. 그러니까. 나왔잖아. 왜 일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게 참 그 태생이 일을 안 하면 더 아픈 그런 맞아요. 태생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 그 안에서 더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사회가 애 다 키울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도 이제 방송 일을 계속 하다가 출산하고 다시 나갈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방송국을 한 달 정도 몸조리 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방송 일을 하다가 어디에 이제 소속돼서 그 사내 아나운서로 이제 일을 했는데 당연히 저는 복귀할 줄 알았는데 한 달 거의 이제 다 갈 때쯤 과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지 말래? 오지 말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니 힘들지 않아요? 지금 애 키운 지 한 달밖에 저 애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안 힘든데요? 이러실 거 이제 아니야? 좀 쉬어. 좀 쉬어. 자기 맘대로 그걸 결정해. 그 말이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뭐 반박할 수도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할 기회가 없어져서 체력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난 다시 일을 할 거라는 그것도 사라져서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그때. 그 사실은 뭐 살짝 이제 이야기 좀 빠져서 우리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방송국 쪽은 결혼한 여자, 특히 애 낳은 여자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머 어서 와 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되게 힘든 공간이잖아. 네, 거기가 네, 네, 항상 네. 뉴페이스들이 늘 오는 그런 곳.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럼. 버텨? 어떻게 버텨? 이렇게 밀고 올라온 우리는 또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애난 그런, 아줌마가 딱 되는 순간 정말 그 취급 받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지. 맞아. 되게 서러워. 너무 서러웠고 이제 체력도 나도 힘들었고 애 키우는 게 저도 거의 2주에 한 번씩 수액 맞았어요. 일하는 엄마들은 애 키울 때 정말 수액 맞으면서 버텼던 수액 거 맞고 일주일 살고 일주일은 이제 조금 힘이 들다가 거의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병원에 가서 수액 맞고 그렇게 애를 키웠어. 근데 사실은 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제 아이가 한참 엄마를 찾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떼어놓고 일을 하러 가고 아이는 막 울고 네.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못 받고. 그치. 근데 그게 진짜 가족들도 그걸 이해 못하거나 안 도와주면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는 쉬라고 얘기를 했지만 프리랜서 방송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1살이 안 됐어. 그러니까 돌이 안 되니까 기어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뭔가 녹화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아이를 정말 그 아파트 어린이 그 봐주는 곳에 이제 맡겨서 한 3시간? 한 3시간 길면 4시간 맡긴 거예요. 남편이 전화가 막 불같이 오는 거야. 도대체 애를 놔두고 어디를 갔냐고. 그래서 말은 했지만 그냥 허투루 들었는지 어땠는지 일을 끝나고 이제 오는데 정말 저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발언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때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 지금도 눈물 나. 그때 너무 서러웠어. 휴지 대령. 그래. 근데 그게 정말 남이 아니고 가족이 특히 내 남편이 그러면 그건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못 잊을 것 같아. 그때 상황이 굉장히 생생해서 그랬나 봐요. 지금 나는 막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애를 키워야 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을 하고. 원래 남편이 이제 일하는 여자를 싫어했던 거예요? 온전히 아이만 키우자.
라는 거를 이제 뭐 결혼 전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애를 낳고 복귀를 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어쨌든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남편은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집에서 전업주부 해라. 아이를 케어해라.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정하게 했죠.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인생인 거야 저는. 아이만 키우고 집에 있는 게 한 번도 계획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날 그 사건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게 제가 이제 경력 단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했어요. 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한동안은 일을 못 했었네요. 3, 4년 이제 일을 못 했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몸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아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 아마 내가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 고백할 건데 그때 내가 내 몸뚱아리가 외국에 있길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그 정말 몰빵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이랑 나랑 함께 하면서 그 교감, 정서적으로 뭔가 친밀함 이런 것들이 그때 왕창 좀 형성이 됐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 이제 그런 아이의 심리적인 어떤 좀 튼튼함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아이가 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3년이 되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랑 떨어지고 할 때 아이도 이제 힘들어하지. 근데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막 티가 나게 울거나 막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순했구나. 속으로 좀 앓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현관에서 손을 흔들면 눈은 우는데 입이 웃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엄마를 좀 편하게 보내줘야 되라는 게 그게 보여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4살, 뭐 5살 막 이런 시기를 막 다 버티면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중2 보내고 이제 중3이 올라간 거죠.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꾸역꾸역 일 해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니 이제 그 순간에 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어. 맺힌 게 많은가 보지.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되뇌여지면서 나는 모성애가 없는 여잔가? 가스라이팅인 거야? 이제 그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가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상황인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애를 내팽개치고 나가 일하는 여자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항상 뭔가 애한테 좀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 편히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는 저도 제 딸이 17살이지만 초등학교 때만 돼도 그때도 엄마들이 마음 편히 일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계속 좀 마음은 졸이는 것 같고 네. 이제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엄마를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나마 그 미안한 마음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내 욕심인가 아이를 저버리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이를 학교 끝나고 돌봄 교실에 맡겨서 5시, 6시까지 애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시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면 항상 우리 아이 거의 혼자. 그치. 아니 왜 일하는 엄마들은 많은데 남는 아이들은 왜 우리 애 혼자만 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일찍 데려가거나 뭐 할머니가 그러니까. 오시거나 했는데 저는 이제 뭐 할머니도 지방에 계셔서 가끔 올라오시긴 하시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늘 난 나쁜 엄마인가 이런 생각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냐면 이게 나는 우리 딸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치. 최고의 엄마의 모습이야 그치.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이다 보니까 태연아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너도 애를 낳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애가 보면서 이게 저는 삶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엄마가 자기 시간을 다 버리고 애한테 막 올인하기만 하면 그것이 과연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순간순간 되게 갈등을 할 때도 많고, 흔히 말하는 현타 맞을 때도 많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 들 때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몇 순간들이 이제는 다 이제 과거가 돼서 흐릿하긴 하지만, 그치, 다 흐릿하지. 몇몇 순간들은 진짜 마음에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 어떤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날 강의를 일산에서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아이를 유치원에서 이제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날따라 강의 일정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서 내 강의가 늦게 끝난 거야. 거기다가 이제 퇴근길 걸려서 엄청나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막 오는데, 딱 오른쪽으로 이제 그 길만 커브만 틀면 아파트 입구고, 아파트 입구만 들어가면 그냥 주차해놓고 유치원까지 냅다 뛰면 되는데, 이 커브를 못 도는 거예요. 길이 너무 막혀서. 얼마나 마음이 막 그치. 정말 그 심정 같으면은 그냥 차 버리고 가고 싶죠. 기다릴 아이를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 졸이면서 이제 어쨌든 차를 주차를 해두고 힐을 신은 상태로 유치원까지 막 냅다 뛰는 거예요. 힐 신고 뛰어봤죠, 우리. 잘 뛰지. 잘 뛰지. 가방 들고 막 애 업고도 잘 뛰지. 그치. 이제 발 몇 번 삐끗삐끗하면서 이제 가서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안내 방송하잖아요. 띵동 뭐 우주 내려오세요. 엄마 왔어요. 이러는데 현관에 딱 신발 딱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아이 신발. 마음 아프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내려오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2층 교실에서 텅텅텅텅텅텅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 마음이 안 좋은데, 아이가 오는데 저기서 오는데 그 큰 눈에서 진짜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서 세상에 엄마 앞으로 오는데, 그치, 그 마음은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 엄마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맞나? 그치. 내가 뭐 때문에 이 아이를 이 큰 곳에 덜렁 혼자 남겨두고 내가 얼마나 떼돈을 벌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모든 엄마들의 레퍼토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놓으면 우리 아까 경험했던 것처럼 일을 놓은 여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 어쨌든 그 순간들을 아이랑 같이 버텨내지 않으면 이제 엄마 인생은 사실 이제 엄마로서의 인생만이지 나로서의 인생은 사라지는 거니까 버텨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집을 좀 하면 주변에서는 결코 좋은 시선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나는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지방 출장도 막 있고 그러면 하룻밤 지방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치. 그러면 정말 모성이 없구나 너는. 나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모성이 있는 여잔데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 나는 모성애가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데 그걸 내가 아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스스로가 모성애가 진짜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고민도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그렇죠. 너무 좋지. 도와줘서 그래도 이렇게 커리어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때 늘 그 밸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그래도 조금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내가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일을 조금 줄이고, 아이한테 내가 조금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나이에는 일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굉장히 좀 땡큐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아이 이제 1학년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학부모 총회. 그런 거 왜 이렇게 많이 해? 참관 수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참 일하는 엄마들이 또 안 가면 또 더 미안하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가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이 학부모 총회 때 우리 아이 이제 성이 신시거든. 그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로 이제 책상에 이름이 써져 있다 보니까 내가 다 가운데 자리인 거야. 그 아이 자리에 앉잖아요. 다 가운데 자리더라고. 있었어. 하다가 이제 저기
학부모 대표를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요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뭔가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도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근데 그때 차마 저는 일하는 엄마라서 어려워요라고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놈이 약간 성격이 주어지면 해내면 되지. 약간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버린 거야.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뭐 시키면 해야죠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일이 많아요. 반 안에서 뭐 그치. 소풍 갈 때도 네, 그렇고 뭐 학예회 뭐 운동회 뭐 할 때마다 다 반대표 엄마가 다 따라 나서야 되잖아요. 아니 일도 하면서 그 그렇지. 일까지. 그랬지.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 미친 듯이었어. 그래서 내가 저 지방에 울산인가 어디 출장을 가 있었는데 3시간 강의인가 그랬어요. 학기 초에. 강의 3시간 끝나고 나왔더니 카톡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뭐 이건 이런가요? 저건 저건가요? 뭐 이런 식의. 한 200개 정도의 카톡이 와 있는 걸 보고 나 이제 올해 큰일 났구나. 근데 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간은 흐른다. 아이는 잘한다. 그렇죠. 1년이라는 시간도 우리 지내놓고 나면 다 과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만 좀 더 고생하면 시간은 흐른다. 근데 우리 아이의 내가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심성도 많고 남의 배려 되게 정말 많이 하는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해서 뒤로 많이 빠지는 아이고 그래서 아이 성향을 이제 잘 알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그냥 좀 자신감만 심어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년간 좀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서포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어쩌면 그걸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용기를 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이제 엄마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 소풍 갈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좀 자신감? 그런 것들이 어깨에 이렇게 푹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엄마가 대표니까 이제 자랑스러워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뒤에서 얼마나 동동거리고 다녔겠냐고. 정말 학교 잠깐 들러야 될 때 들리고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정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너무 적응 잘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시간은 흐른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출장을 갔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맞아. 오롯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오롯이 내가 아이한테 온팡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늘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게 거의 돌지나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책을 안 읽어주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근데 가끔은 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책 안 읽고 그냥 바로 늦자마자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읽다가 우리 먼저 자지 않아요? 그치. 그럼 애가 깨우잖아. 엄마 왜 다음 거 안 읽어줘? 이러잖아. 근데 그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나한테 천년만년 책 읽어달라고 할 거 아니거든.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15살이 되고 20살이 돼서도 엄마 책 읽어줘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덜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힘들고 욱 올라올 때 몇 년 안 남았어.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올라오는 화가 조금 누그러져요. 야, 내가 밖에서 일도 하고 너무 피곤한데 밤에까지 내가 이렇게 시달려야 되겠어? 라고 말하지 않기. 아니 그게 나는 엄마들의 힘인 것 같아. 그리고 그런 힘이 있어서 워킹맘들이 어쨌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진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피드백 듣고 또 운전은 엄청 많이 운전하고 하잖아. 정말 다 진이 딱 빠졌는데 우리 아이는 그동안 엄마의 공백을 온전히 느끼고 혼자 있었잖아. 그러면 이 아이한테 내가 또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 이제 집에 딱 들어섰는데 우리 애를 보자마자 엄마 많이 기다렸지.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엄마 이제 본인도 아니까 저녁이고 이러니까 뭐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지만 엄마랑 같이 마트 가고 싶어 막 이러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가자. 뭐 준비물이 필요하면 빨리 가자. 그래서 정말 짠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애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힘을 받아서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좀 물론 어떤 환경적으로 아니면 진짜 엄마의 신체적으로 정말 너무 체력에 딸려서 힘들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그것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 잘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나중에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후회하는 일을 좀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뭐 교육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엄마들의 언어 하나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어쨌든 내가 행동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좀 모니터링 관찰하듯이 좀 보는 그 습이 아닌 습이 좀 있잖아요. 사람이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를 그러니까 내 좀 이상한 자식을 엄마들인데. 바라보면서 또 공부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 때는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먹히지 않는구나. 또 이런 걸 또 학습하면서 강의에 사용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냥 그걸 되게 막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내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구나. 그래서 돌이켜 보면 참 그래도 잘 버텨냈다. 지혜롭게 잘 버텨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힘든 게 다 잘해야 돼. 그렇지. 저는 살림 내려놨거든요. 뭐 하나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그걸 다 해. 하루 근데 이틀도 이제 아닌데. 우리 SNS 봐봐요. 뭐 직업적인 커리어도 너무 완벽한 여자들이 집에서 반찬이며 이 집안 정리가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나는 보면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좀 그분들은-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끔 음식한 거 이렇게 SNS 올려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일도 하면서 이렇게 요리도 하냐고 해. 몇 그래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렇지. 어쩌다 하는 거라서 특별한 이벤트라서 맞아, 그거를 그럴 수 올린 있- 거지.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렇다고 이제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오늘도 당장 집에 가서 저녁 반찬 해놓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막 힘든 엄마들이 만약에 혹시 보신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저희 딸이 투정도 하거든요. 엄마는 맨날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해주지도 않고 저 밀키트 너무 좋아하고 할 수가 없어. 언제 마트 가서 재료 준비 다 하고 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저는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끔 또 배달도 정말 잘 시켜 먹고 외식도 하고 물론 요리도 몇 달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차츰차츰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어릴 때는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다 잘해. 이것보다 아니 엄마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최선이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보여주고 엄마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딸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자체가 아이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어떤 모범, 롤모델 이런 게 돼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가 좀 이제 말귀 알아듣고 말 통하고 이럴 때 저는 제가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랑 공유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힘들었거나 속상한 이야기도 좀 살짝 하고 사실은 그게 세상이잖아. 맞아. 사는 거잖아. 잘 됐을 때 이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아이 어렸을 때도 제가 뭐 이렇게 입찰이나 뭐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엄마 입찰 들어가야 돼. 엄마 너무 떨려. 떨려. 나 이거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되겠지? 그러면은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거 맞지? 그럼 뭐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투정 아닌 투정 같은 걸 좀 부리면 오히려 아이가 열심히 했으면 됐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힘들거나 기쁘거나 잘 됐거나 좀 실패했거나 좀 속이 상하거나 그럴 때 그런 감정들을 좀 공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치.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사과 많이 했어요. 엄마 왜 이래? 엄마 이거 맞다며. 그러면 미안해 엄마 잘 몰랐나 봐.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완벽할 거라는 막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딸이 엄마 이런 건 별로야. 그럼
맞아, 미안해. 나 이런 거 잘 못해. 인정. 인정하고 저도 태어나 강의를 갔는데 별로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았어. 그래서 막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딸이 교육 담당자가 뭐래? 엄마 다음에 안 부른대? 몰라, 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열심히 하지. 몰라. 근데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더니 이 아이도 학교에서 자기가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엄마 나 오늘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은 결국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저는 우리 딸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게 상처, 언젠간 느낄 상실감, 실패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삶의 깊은 맛을 알게 되니까 사람을 사귀다 헤어질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울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느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엄마가 완벽한 것보다 엄마가 막 음식도 잘 못해. 막 열심히 하는 엄마인 것 같은데 강의 나가서도 별로 좋은 평 못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날 엄마가 막 혼자 힘들어하면서 근데 엄마를 봤더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딸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 제 삶이니까 그치. 저는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걸 애들이 다 옆에서 보고 느낀다고. 보죠. 그럼. 네. 그리고 늘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 딸이 다 보겠죠. 근데 보면서 그런 엄마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아이에게 저는 교육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아이가 단단하게 성장하고 저는 워킹맘들이 그렇게 막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답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킹맘들이 제일 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혼자 많이 두는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미안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는데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아이랑 함께하는 그 짧은 2-3시간 동안 온팡 집중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아, 집중. 그쵸. 짧은 시간이어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었지만 별로 공유하거나 소통한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 맨날 이거 하잖아. 와서 퇴근해서 숙제 다 했어? 그렇지. 학원 잘 갔다 왔어? 그럼 이제 얼른 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근해서 바쁘잖아. 사실은 엄마 퇴근해서도 막 옷 갈아입고 집안 막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어쨌든 저녁 식사도 차려야 되고 밀키트 시켜 먹더라도 저녁도 차려야 되고 밀키트도 요리해야 돼요. 불 켜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이랑 제대로 눈을 마주치거나 어떤 스킨십을 하거나 짧게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15분 정도만 눈 마주치고 잘 있었어. 오늘 어땠어? 엄마 오늘 이랬는데 뭐 이랬어. 이런 얘기하면서 뭐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만 조금 이렇게 서로 집중하면 아이가 흡족한 상태에서 맞아. 엄마를 따라다니거나 징징거리지 않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너무 바쁘니까 집에 오자마자 너무 바쁜 거야. 막 옷 갈아입고 막 설거지하고 막 아침에 막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는 계속 막 목마르거든. 그쵸.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그래서 이제 워킹맘들 되게 바쁘고 힘들지만 사실은 퇴근해서 한 15분 정도만 아이한테 온팡 집중해도 아이는 이미 너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시간들 좀 잘 챙기면 훨씬 낫고 그리고 밖에서 짜증났던 거 아이한테 와서 풀지 말고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와서 집에 와서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집중했던 건 잠자기 전에 책 읽으면서 대화하고 뭐 이랬던 것들. 저도 이제 책을 읽어줬는데 전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엄마한테 하나 얘기해주라.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고 아이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루에 대해서. 엄마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너무 좋았겠다. 그치. 엄마들이 이렇게 신나서 반응해주면 아이들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았겠다 하고 제가 우리 아이와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당시의 이야기를 아이한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나도 1학년 나 때는 한 때 거야?
엄마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친구처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중학생이 되면 내 중학생 때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렇게 단짝 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어려서 그런지 엄마 항상 좀 외로웠던 것 같아. 근데 넌 친구가 너무 좋겠다. 그러면 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그런 얘기도 사실 하긴 하는데. 그렇지. 그럴 수는 없지. 하긴 하는데 저는 아이의 정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치.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계속 강사모 들어가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장인들의 라이프를 쫙 다 보잖아요. 그치. 대학생 이제 취업을 했어. 그다음에 신입 그리고 이제 쭉 승진을 해서 퇴직하고 퇴사 이후의 삶까지 우리는 다 만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구나가 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사람이 정서더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애가 안정되게 항상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치. 내 마음이 출렁출렁하고 휘둘리지 하지 않게. 않고. 그래서 딸에게 이제 17살이니까 작년에 사춘기 아주 피크였거든요. 괜찮아. 엄마도 그때 엄마 싫었어. 집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 야, 넌 집을 안 나가 다행이다. 막 짜증나지. 방문 항상 닫혀 있잖아요. 사춘기는. 문 안 열어. 그럼 이제 카톡. 지금 밥 차려는 나올 수 있어? 오, 진짜. 가끔은 딸이 좀 예민해져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맞춰주는 거죠. 그럼 저는 계속 저를 생각하면서 맞아 나도 저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남자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를 가서 뭐 늦게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 어느 정도 정해두면 별로 찾질 않아요. 아들은 좀 다르겠다, 그렇죠? 아마 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격상.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너무 걱정인 거야. 아, 그렇죠. 해가 어둑어둑 지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언제 오니, 몇 시에 오니, 누구랑 있니, 막 확인을 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할머니가 막 찾고 이제 이러니까 할머니 나한테 연락 좀 그만해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아이한테 이런 거지. 할머니가 좀 심하게 많이 찾지. 엄마한테도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 네 마음은 다 알아. 근데 너무 늦거나 그러면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만 지키면 될 것 같아. 요 정도로만 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좀 더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할머니 걱정시켜. 이렇게 했으면은 엄마가 내 편이 아니어서 마음의 문 닫았을 텐데 엄마가 다 알아. 내가 겪어봤잖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이게 아니라 일하는 엄마건 일하지 않는 엄마건 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정서적으로 뭔가 사랑, 믿음, 뭔가 좀 든든함, 그러니까 뭐 뿌리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박힌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뭐 사춘기도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일하는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더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는 좀 다 좀 키워놓고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그렇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일단 엄마가 좀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엄마가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몸이 너무 체력이 딸리거나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시달리거나 마음도 건강해야 그치. 되는 그러니까 것 몸과 같아.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해. 네. 사실 우리 몸 아프면 별거 아닌 것에 짜증 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돌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체력도 잘 챙기지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이를 이렇게 혼자 방치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항상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만약에 답이 없다면 이도저도 아니고 시간만 보내는 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책할 수 있어요. 그렇지. 괴로운 시간들만 계속 보내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일을 하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버틸 수 있고 아니 엄마도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늘 너를 지켜줄게 라는 말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어떤 투자? 병원을 너무 다니니까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저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사우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혼자만의 이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엄마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남편 없이 아이 없이 혼자서 그리고 에너지가 좀 충만이 된 상태를 늘 체크를 하면서 그 에너지로 또 다시 살아가고 이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왜 일을 하지? 우리 일은 자아실현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물론 돈은 벌지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치.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있으면 엄마가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내 시간도 좀 챙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달려왔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렸지도 좀 보이고 이럴 텐데 이제 아이가 막 너무 어려서 대화도 좀 잘 안 되고 엄마 상황을 이해 못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의 그 부모,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4, 5년 정도 사실은 아이가 엄마한테 엄청 달라붙는 그 시기 있잖아요. 4, 5년 정도 너무 힘들죠. 그때를 좀 지혜롭게 잘 보내면 엄마의 경력이 좀 쭉 이어질 수 있다. 그때 엄마가 좀 건강해야 된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주변에서 좀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도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 아니었으면 이 커리어를 아마 유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 난 뭐 나도 아이가 5살 이때 대학원 다 다니고 하면서 수업이 밤 11시에 끝나고 하니까 한 10시, 10시 반 되면 꼭 전화가 와요. 엄마 언제 와? 나 너무 잠이 와. 못 자는 거야. 그 와중에 잠깐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음이 막 시큰시큰한 상황들이 막 오는데 눈물 고이고 있어. 시큰시큰한 상황들이 오는데 나만 울 수 없어. 내가 원래 잘 안 우는데 시큰시큰한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느끼는데 그때 엄마가 막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이 엄마의 커리어는 그냥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좀 독하게 버텨내야 되는 것 같아요. 독하게 버텨내야 정말 되는 것 같아. 발버둥 치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시간은 간다고. 그리고 저도 살면서 사실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맞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애 낳고 애가 정말 어린데 키우는데 그때 제가 자꾸 무슨 생각했냐면 왜 아무도 삶이 이럴 거라는 거 말 안 해준 거야.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시집 갔는데 애 낳으면 삶이 이럴 거라는 걸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야. 너무 놀라운 삶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 사실은 되게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어느 날 그냥 눈 떠보니 내가 결혼해 있고 어느 날 보니 내가 애 엄마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 목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이 아이를 안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라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아이를 낳으면 않았어. 이런 마음과 이런 상태가 될 거야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와 뭐지? 그러니까 울고만 있어. 웃는 때 되면 애 밥 주고 잠도 못 자고. 그치.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힘들 때였구나. 그치. 우린 다 이제 버텨냈잖아. 어쨌든. 버텨냈잖아. 지금도 너무 지금 생각나는 게 애가 이제 유모차에 잘 타면 밖에 잠깐 나갈 수는 있잖아요. 나갔는데 저희 이제 그 옛날 그 동네가 이렇게 카페 거리가 쭉 있는데 이 유모차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카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밖에서 하염없이 그 안을 쳐다봐 정말. 왜냐면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였는데 뭔가 굉장히 사회와 단절된 여자인 거고 굉장히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내 모습이 너무 낯설고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러는데 그 시기를 막 버텨내면서 어느 순간 나한테 어떤 생각이 탁 치고 왔냐면 내가 원래 있던 나를 다 버리고 새로 채워야 엄마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엄마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였구나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라 모유를 먹이고 우리 아이는 또 안아야만 잠을 잤기 때문에 맞아. 자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다 고개를 얹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예 고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세는 늘 이 상태인 거야. 아이가 여기 얹기 쉽게 하려고.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이렇게 1년 반을 재워서 그쵸. 키웠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나를 다 비워내야 엄마가 채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보내고 이제 일하면서 이제 아이를 어쨌든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좀 덜 느끼게 하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마음속에서는 시간은 흐른다. 아이는 자란다. 지금 금슬이 지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즘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흐른다. 아이는 자란다. 근데 보니 내가 늙어 있더라. 벌써 50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대상이 30대. 왜냐면 사실 뭐 누가 보실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갓난아기 때로 갔다가 애가 성장이 사춘기로 왔다가 알아서 잘 따라오시겠지 뭐.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잖아. 지금 드는 생각이 그래도 내가 아까 그렇게 울어서 분량은 좀 나왔나. 이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 뭐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이것저것 막 했는데 지금 막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 얘기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원래 온 동네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저는 이웃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엄마가.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사회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사교적인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늘 이렇게 동지들이 많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또래 이제 그 다 친구들 같은데 원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번씩 도움을 받죠. 근데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좀 늦을 때는 그 집에서 같이 케어해줬고 그 엄마가 좀 바쁘고 늦는 날은 내가 대신 하원 같이 시켜서 했고. 너무 중요해요. 얘네들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물론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서 멀리 떨어졌지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서 뭐 친정 부모님이 됐건 시부모님이 됐건 남편이 됐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웃이라도 서로 조금 아이를 좀 챙겨주면 그래도 좀 워킹맘들이 좀 숨쉴 구멍이 있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이제 들어요. 자꾸 이제 시간은 간다라는 말을 굉장히 위로의 말처럼 해주셨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는 정신없이 저는 너무 힘들었고 40대는 애가 이제 좀 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엄마의 커리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그 힘든 시기를 기꺼이 그럼 이겨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최근에 아까 뭐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회사 이야기긴 한데 우리 회사에 이제 매니저 한 명이 우리 이제 직원 한 명이 뭐 얘기해도 되겠지? 아이가 새 유치원에 이제 적응을 못해서 매일매일 이제 하원 때 또 아침에 등원할 때 대성통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지.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아이 신발만 덜렁 남았었던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 그렁그렁했던 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분명히 어떤 고민을 할지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둘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다. 왜 엄마들이 그 순간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뭐 얼마나 큰 돈을 번다고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면서 내가 일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100%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제안을 했죠. 아이 하원 전에 퇴근해라. 그래서 지금 너무 3시 좋은 대표님이시다. 3시 반에 퇴근을 해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갔지. 이미 갔어요. 이미 오기 전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워킹맘으로서 얼마나 동동거리면서 살았는지를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회사 일이 다행히 뭐 한두 시간 일찍 간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이 정도의 배려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행히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업무를 좀 토스해서 받아줄 수 있는 진짜 그러면 아까 이제 도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 정도는 이 아이가 클 동안에 엄마가 하원했을 때
사랑하고 반겨줄 수 있는 이런 시간 정도는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너무 멋진 대표님이셔. 아니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근데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모든 회사들이 우리 같이 이런 상황은 아닐 테니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하는데 난 그냥 내 아이 키울 때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니까.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울었던 그 눈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직원의 아이가 하원했을 때 차에서 딱 내렸는데 엄마가 앞에서 맞아줄 때 그냥 그 행복감을 얘한테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음으로 양으로 아이 키우는 엄마는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몸 신체적으로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자란다. 일종의 주문이야 주문. 아 그리고 저는 주변의 시선이 아이들 키우는 거에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식당이나 카페를 가거나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거든요. 저 어릴 때는 정말 막 여기저기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런 풍경이지 않았어요? 항상? 근데 지금은 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주변이 뜯어말리지 말고 엄마가 뜯어말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방치를 하기 그치.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원성이 나오는 그렇죠. 거야.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모두가 다 아이를 사랑으로 좀 따뜻한 시선으로 키우는 그치. 자세가 되면 맞아. 아이도 정서적으로 훌륭하게 되고 엄마도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도 그럴 수 있지라는 헤아림을 기꺼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쨌든 워킹맘 선배로서 그런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지금 워킹맘을 하면서 막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 힘들고 마음 괴롭고 이런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 중간중간에 다 있었던 것 같긴 네네.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거 그리고 잠깐이라도 온통 아이한테 집중해서 아이가 엄마와의 시간이 되게 행복하다. 충만함으로 좀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잠자기 전의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울 때 육아일기를 한 3년 정도 썼었거든요. 대단해요. 육아일기를 전 글씨를 사실 잘 이쁘게 못 쓰거든요. 타이핑이 편한 사람인데 그 정말 엉망인 글씨로 그 2권 정도의 육아일기를 썼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내 갖고 있다가 아이가 4학년 때 네. 그걸 줬거든. 그랬더니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그렇지, 엄마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감동이야. 어렸을 때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동화책보다 더 재밌게 읽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이 딱 그 시기 사춘기 딱 전에 그 책을 딱 주면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너무 좋다. 온 마음으로 다 전해지니까 그 마음이 되게 단단해지는 것 같은 뭔가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신뢰가 되게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가 어렸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때 온팡 사랑해주고 온팡 집중해주면 그 이후에 아이는 좀 더 수월하게 자라는 것 같아. 중학 6학년까지만 키우면 아니 그치? 뭐 4학년까지만 맞아. 키우면 4학년까지만 5학년부터는 엄마랑 말 안 하잖아요. 그치. 지금 그러니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알아서 엄마와 떨어지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저는 이제 워킹맘들의 아이를 위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워킹맘들의 커리어적인 면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체력 관리는 물론 필수고 그러니까 혼자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돼. 남편이 안 챙겨줘요.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기고 조절 잘 하시면서 저는 책 읽는 거. 바쁜데 책까지 읽어야 돼. 근데 책이 나를 단단하게 해주고 책은 언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이 자기계발책 아니에요. 저는 소설. 특히 고전 소설. 그럼 저는 그 침대 머리맡에 항상 고전 소설을 이렇게 막 읽진 않아요. 뭘 제일 좋아했어요? 뭘 제일 재밌게 봤어? 저는 그 예전에 그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불륜 이야기예요. 내용만 보면 어머 저 여자가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죠. 왜 이런 책을 읽냐며?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그 여자인 것 같은.
그러니까 늘 뭔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소설가들은 정말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기쁘다 슬프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몇 장씩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책을 만나면 언어를 만나면 내가 하루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내 자신을 그 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장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내 안이 뭔가 따뜻하게 위로가 되고 그 언어를 만나면서 저도 생각의 깊이가 커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나의 하루의 원동력이 되고 이러한 게 나를 지켜줘서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되니까 정말 책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책을 보면 내 커리어 분명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는 게 아니라 한 장, 뭐 한 장이라도. 엄마는 참 바쁘네요. 할 게 많아. 아이도 챙겨야 되지만 네. 나도 챙겨야 돼. 나도 챙겨야 돼. 내가 없으면 사실 아이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뭐 우는 시간도 물론 우리가 많잖아요. 새벽까지 울기도 하고 혼자 그런 시간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데 울어도 괜찮고 뭐 집안일을 서로 돕냐 돕지 않느냐에 대해서 남편과 싸워도 괜찮고 싸우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도 괜찮다고 전 봐요. 대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보듬어 주느냐.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이. 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요. 마무리 하나요? 그래, 우리 애가 기다리잖아. 그럼 불금은 이렇게. 불금. 어쨌든 오늘 저희 카페에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워킹맘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죠. 아, 당연히 한다. 내가 괜히 물었네. 저도 사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일할 것 같거든요. 일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전업주부도 좋죠. 살림하는 재미가 있다면. 그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회사에서 8시간 일할 때와 싱크대 앞에서 1시간 일할 때의 노동 강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 앞에서 1시간 하고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맞아, 체질적으로. 저는 바깥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이한테 분명히 가장 좋은 공부가 될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 제가 그 어쩌다가 이제 강의를 한 번씩 나가는데 이게 강의안이 입에 잘 안 붙으니까 늘 들고 다니면서 그냥 혼자 중얼중얼 다녔어요. 한날 아이가 싹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축으로 멋진 말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됐다. 됐지.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잘 엄마들이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잘 돌보시면 돼요. 그래.